하나, 둘, 셋. 김치. 안녕하세요. 찰칵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필름 카메라는 자동 포커스, 즉 AF 카메라인 펜탁스의 SPO115입니다. 이 녀석은 1992년에 펜탁스에서 출시한 녀석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상태가 좋은 필름 카메라가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이 펜탁스 SPO115는 내부 플래시, 그다음에 다중 노출, 타이머, 파노라마 모드 기능도 있고,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최대 115mm까지 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화각으로 촬영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자동 카메라는 필름을 자동으로 감아주고 다 찍었을 경우에는 필름을 알아서 풀어줍니다. 자동 카메라들은 사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필름실을 열고 필름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필름이 자동으로 감기면서 이 카메라의 LCD에 숫자가 올라갑니다. 방금은 이제 0이 떴지만 필름이 들어간다면 1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2라고 떴을 경우에는 필름이 감기지 않은 상태이니까 다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동 카메라들은 필름의 DX 코드를 읽어서 적정 감도로 사진을 찍어주죠. 전원을 켜고 AF 기능이 되는지 셔터 릴리즈 버튼을 반만 눌러주면서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이렇게 찍어주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만약 다 찍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필름을 감아주니까 정말 편합니다. 그럼 상세 사용법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이 녀석의 뷰파인더에는 3개의 램프가 있습니다. 먼저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초록불이 깜빡이지 않을 때 찍으시면 됩니다. 빨간 번개 모양 불이 들어왔을 때는 플래시가 충전됐다는 의미입니다. 플래시를 터뜨리고 싶을 때는 꼭 이 빨간 번개 모양 램프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피니티 랜드스케이프 램프입니다. 이 램프는 LCD 옆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켜지며 해당 기능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뷰파인더 밑에 있는 이것은 디옵터 조정하는 스위치입니다. 이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디옵터를 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전원 버튼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이 링은 파노라마 모드와 일반 모드도 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버튼으로 전원을 온오프 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백입니다. 이 데이터백은 모드 버튼으로 원하는 것을 설정하고 셀렉트 버튼으로 변경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어저스트 버튼으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9년까지 데이터백이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연도는 이렇게 데이터백을 조정을 해서 00년도로 맞춰주고, 그 다음 이제 원하는 월과 일을 정해놓고 찍거나 데이터백 기능을 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메라의 위쪽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버튼이 있는데요. 이 LCD 위에 있는 버튼은 LCD에 불을 들어오게 해주는 기능을 가진 버튼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LCD를 확인하기 정말 쉽겠죠? 그리고 이 눈에 띄는 초록색 버튼은 슈퍼 매크로 버튼, 초접사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대 줌으로 변경을 해주고, 초접사라고 부르기에는 아쉬울 수도 있지만 최소 45cm 앞에 있는 것을 찍을 수 있습니다. 45cm는 이 스트랩으로 조절하고 나가시면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산모양 버튼은 아까 뷰파인더 설명할 때 말씀드린 전체 풍경을 찍고 싶을 때 누르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 눈 모양 버튼은 플래시를 터뜨릴 때 정목 방지를 위하여 플래시를 2번에 나누어 터뜨리게 해주는 버튼입니다. 플래시 버튼은 총 6개의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모드, 플래시 기능, 셔터 속도를 낮추는 기능, 셔터 속도 낮추고 플래시 기능, 벌브 모드 기능, 벌브 모드와 플래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6개의 모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드 중에 셔터 속도를 낮추는 기능은 5분의 1초로 셔터 속도가 고정됩니다. 만약에 원하는 셔터 속도로 찍고 싶을 때는 벌브 모드로 찍으시면 됩니다. 타이머 버튼도 총 6개의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모드, 셀프 타이머 모드, 리모콘 3초 모드, 리모콘 모드, 연사 모드, 다중 노출 모드입니다. 여기서 크게 설명드릴 것은 플래시랑 동일하게 2개 정도일 텐데, 연사 모드는 1.7초당 한 장씩 찍어줍니다. 동작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사 모드로 놓고 한 3장 정도 찍어봤는데 사진 찍히는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정말 정확하게 1.7초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속도로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있는 이 다중 노출은 한 장의 필름에 여러 번 셔터를 열어 여러 사진이 겹치게 사진을 촬영해줍니다. 셔터를 반만 누를 때는 셔터를 열어 노출시키고, 셔터 버튼을 누를 때 겹쳐있는 사진을 찍게 되죠.
보통 두세 번 정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펜탁스 SPO115의 사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녀석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입니다. 필름 카메라를 품에 들고 다니면서 저런 오래된 간판에는 요즘 바로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맑은 하늘과 찍어본 용산 우체국입니다. 또 용산에 있는 맛집 능동 미나리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웨이팅이 엄청 길어가지고 조금 부담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줄 서서 먹을 가치가 있는 곳으로 생각돼요. 요즘은 크리스마스의 계절 12월인데요.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은 그냥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리고 크리스마스 장식입니다. 여기야말로 칼국수 맛집입니다. 명동에서 먹은 칼국수와는 또 다른 칼국수라고 생각되고, 용산에 오셨다면 이 정선 손칼국수 한번 추천드립니다. 용산에 또 멋있는 건물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아모레퍼시픽의 간판입니다. 이 사진을 찍었을 때가 날이 좀 괜찮았는데 하늘도 맑고 좋았거든요. 저 멀리 이제 남산 타워가 보입니다. 서울의 랜드마크. 이 사진은 적절한 빛과 그림자가 좋았었습니다. 검은 글자에 흰 배경이 딱 찍고 싶었었는데 상상처럼 나와서 정말 기분 좋은 사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씨가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사진을 볼 때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교육을 들었던 벡터의 로고가 있었던 곳이고요. 마지막으로 용산역에 있는 카카오 프렌즈샵의 전시품들입니다. 갇혀있는 춘식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장의 사진들을 보셨는데 어떤가요? 감성이 좀 느껴지시나요? 딱 필름 카메라의 감성과 오래된 필름에서 나오는 알 수 없는 이런 색감들이 좋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은 푸지컬러 400을 썼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오래된 필름, 요즘은 좋게 말하면 빈티지 필름, 제대로 말하면 썩은 필름이라고 하죠. 투스탑 다운해줘서 ISO 100으로 찍어줬었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필름치고는 사진들이 정말 되게 잘 나와서 기분 좋은 현상이 됐었습니다. 오늘은 이 펜탁스 SPO115의 사용법과 그리고 사진들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카메라로 만나 뵐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저는 다음 또 다른 카메라와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찍은 사진들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